우리 지난주에 얘들아,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 했어요. 소화기하고 뭐 했어? 배설계에 대해서 했죠. 일부 학교 대진여고 스님한테 소화요소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진여고는 따로 소화요소 열심히 배웠으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어떤 학교는 소화요소를 전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뭐 굳이 할 필요 없는 학교는 그냥 거기 학교에 맞춰가지고 맞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 소화기야 얘들아. 소화기 했고, 호흡계. 호흡계 너무 간단해.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호흡계입니다. 어디가 들어가요? 뭐 코, 기관, 기관지 저쪽 다 있죠. 그래서 이 대머리인 사람의 이게 폐가 있지. 그래서 이 폐를 자세하게 보면 이걸 뭐냐? 허파? 꽈리라고 해. 포도송이처럼 돼 있어. 왜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돼 있어? 그렇지. 한마디로 뭐냐면 단면적을 뭐 하기 위해서? 증가시켜서 기체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 몸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렇게 돼 있는 곳이 두 가지겠는데, 소장의 융털과 그 다음에 폐포입니다. 폐포, 헛박화리가. 자, 여기서 이제 기체 교환이 있죠. 폐와 조직에서의 기체 교환. 잘 봐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이 박스로 써줄게. 이제 이번에 기체 교환의 원리 이렇게 돼 있잖아. 아까 체육관 물어봤잖아. 박스. 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뭐에 의한 뭐에 의한 뭐 이렇게 나와 있어? 분합차에 의한 확산 이렇게 돼 있지. 확산. 분합차에 의한 확산. 에너지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럼 분합이 뭘까? 압은 당연히 알아. 압은 프레셔, 압력이야. 분은 뭐야? 나눌 분자야. 그렇지. 분합. 분합 말고 그럼 뭐가 있어? 분합이 아닌 걸 뭐라 그래? 나누지 않는 압력을 뭐라 그래? 자, 이건 화학에서 나오거든. 이거 전체 압력이라고, 전압. 자, 전압이 있고 부분압이 있어. 부분압이라고 나오죠. 부분압력, 전체 압력. 아, 되게 간단한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게요. 실제로 적용을 한다. 자, 여기 이제 세포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자, 왼쪽이 산소가 100이 있어요. 자, 이게 압력의 단위인데 이거 알아? 밀리밀리 HG라고 하는 수은주라고 해요. 수은. 주는 기둥조자를 써가지고. 자, CO2가 얼마나 있냐면 CO2가 40이 있을 거야. 원래 압력의 단위가 되게 많은 거 알아? 물리에서? 화학에서? 너희들이 아는 압력의 단위 생각 한번 써볼까? 뭐였어? 1기압 할 때 이 애트모스피어. 맞지? 그치? 보통 우리가 그 기압은 언제 많이 쓰냐면 지구과학에서 많이 쓰지. 그 기상청에서 그러니까 우리 뭐 기상 상황 할 때 뭐라 그래? 헥토? 뭐라 하지? 파스칼 이렇게 많이 쓰잖아. 파스칼. 그래서 파스칼은 뭐냐면 뉴턴 퍼 제곱미터를 파스칼이라고 하죠. 이렇게. 원래 압력의 단위가 어때? 단위 면적분의 힘을. 그렇지. 단위 면적당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근데 이 애트모스피어를 이거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 우리가 현재 1기압을 받고 있어. 그럼 공기가 얼마나 돼? 우리 우리 몸을 누르고 있는 공기가 1000kg. 그러니까 이게 1000kg만큼의 에어가 우리를 누르는 그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합니다. 물은 어느 정도로 높이가 될까? 물은 어느 정도가 우리를 누르면 1000km의 에어하고 똑같을까? 공기하고. 10m야, 10m. 그래서 우리가 물속 10m로 들어가잖아. 바닷속 10m에 들어가면 몇 기압을 받아? 2기압을 받아. 왜? 공기 1기압에 10m당 1기압씩 받아. 그럼 20m에 가면 어떻게? 어제 애들 계산 못하더라. 20m 가면 몇 기압을 받아? 3기압을 받아. 10m 들어가면 11기압을 받고. 10m가 아니라 100m 들어가면. 알겠지? 200m 들어가면 21기압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기압이죠. 근데 물이 10m잖아.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해. 아니, 시험관에서 실험을 하는데 물기둥 얼마나 높이가 얼마나 필요해? 10m짜리 물기둥으로 실험을 할 수 있겠냐?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물보다 몇 배가 무거운? 정확하게 13.6배가 무거운
수은, 액체 수은을 사용을 하는 거야. 상온에서 액체. 그래서 그 수은 때문에 단위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수은은 정확하게 얼마냐면 76cm. 다른 말로 760, 이게 1기압이 되거든. 그러니까 1m도 안 되는 그 그러니까 유리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압력 실험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화학에서는 다 수은으로 계산하죠. 수은으로. 그러니까 760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게 100이에요. 단위가 쓸데없는 투머치한 내용이었고. 자, 왼쪽은 100이고 오른쪽은 40입니다. 근데 오른쪽 보지. 오른쪽은 여기가 40이야. 자, 왼쪽은 얼마나? 46입니다. CO2가요. 얘가 CO2가 얘가 O2입니다. 자, 기체 종류가 몇 개 있어? 이치 2개가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산소의 부분 압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분 압력은 산소의 부분 압력은 산소만 보면 돼. 산소는 어디가 많아? 왼쪽이 많아서 얘는 산소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CO2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분압 차이가 확상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시켜서 그 기체만 생각해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 그 뜻이 바로 분압 차이 확산이야. 무슨 얘기냐면 얘가 합이 140이고 얘가 86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다시 CO2는 어디가 많아? 오른쪽이 많잖아. 그래서 어디로 이동해요? CO2는 이 현상을 분압 차이한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언제까지 이동하냐면 언제까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확산. 자, 이제 바로 적용 한번 해볼까? 이 그림 한번 봐봐. 자, 원래는 선생님이 컬러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무슨 혈이래요? 동맥혈이라고 돼 있어. 얘들아, 동맥혈은 어디에 있는 피? 아니야, 동맥에 있는 피가 맞을 수도 있는데 정맥에도 동맥혈이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이따 바로 순환계 할 때 구분을 해줄 테니까. 자, 동맥혈은 뭐냐면 항상 너희들이 컬러풀한 책에서는 항상 무슨 색으로 나와? 붉은색으로 나와. 여기까지. 그 다음 정맥혈이 되는 순간 무슨 색이 돼? 파란색이 됩니다. 시영아. 오케이? 여기까지 파란색이 돼요. 자, 미처 선생님이 컬러풀하게 넣었어야 되는데. 자, 동맥혈은 자, 산소가 많고요. 그냥 정맥혈은 산소가 적습니다. 다른 말로 CO2가 많아요. 자, 이제 볼까? 자, 동맥혈의 산소가 얼마야? 100이야. 맞지? 자, 이 100이라는 산소가 자, 조직세포, 여기 조직세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얼마가 됐어? 40으로 떨어졌죠? 자, 40으로 떨어졌어. 얼마나 이동한 거야? 몰라. 아이, 몰라. 60이 아니라고요. 자, 압력은 양의 단위가 아니야. 알겠지?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 만약에 이런 보온병이 있어. 자, 여기가 밀폐된 보온병 안에 선생님이 산소를 넣을 거야. 몇 기압? 1기압을 넣을게. 그러면 여기에 산소 분자가 있겠지? 있어? 자, 여기 1기압이야. 여기 있는 산소 분자. 그 다음에 우리 이 교실을 밀폐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산소 분자를 또 때려 넣을 거야. 0.9기압 만큼의 산소를 넣을게. 자, 산소 분자 수는 산소 분자 양은 어디가 많아? 교실이 개반치. 그러니까 압력이라는 거는 뭘 고려해야 돼? 부피를 고려해야지. 그러니까 부피가 동일하면 양으로 비교를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 부피가. 그래서 자, 다시 100에서 40이 됐다 해서 60이라는 양이 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뭐가 떨어진 거야? 60만큼 압력이 떨어졌을 뿐이죠. 그러면 산소가 어디로 간 거지? 조직세포로 이동을 한 거야. 맞지? 여기 나왔잖아. 산소가 이동을 했습니다. 잘 봐.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자, 100에서 40이 됐잖아. 그럼 조직세포는 40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것만 질문을 해, 너희들한테. 자, 다시 100에서 40이 됐지? 그럼 얘는 40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자, 이거를 설명하려고. 자, 이게 정답이 뭐냐면 확산이야. 확산의 원리는 항상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 게 확산이지. 그치, 시영아? 봐봐. 쌤 설명해 볼게. 자, 100이요. 처음에 100이었잖아. 근데 얘는 줬지. 언제까지 준 거야? 40대까지 준 거야. 40. 본인이 40. 지가 40이 될 때까지 주기만 한 거지.
그럼 물어볼게. 받는 놈은 40보다 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40 뭐래? 이하. 이걸만 물어본다니까. 40 이하야. 이게 중요한 거라고, 조직세포는. 자, 그럼 복습 한번 해보자. 복습이 뭔데요? 여기 나왔잖아. CO2는 40이잖아. 근데 46이 됐어. 준 거야? 받은 거야? 받았지, 받았어. CO2가 들어왔잖아. 그럼 물어볼게. 준 놈은 46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그렇지. 이게 중요하죠. 이상입니다. 이해되죠? 무조건 준 놈이 커야 돼. 받은 놈은 무조건 어때? 작아야 돼.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조직세포는 얘들아 40mmHg 이상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우리 뭔 생각하냐고 처음에는 선생님 100에서 40이 되면 60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40보다 큰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양의 개념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상 이하. 여기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얘는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 봐봐. 지금 현재 산소는 어디가 가장 많아? 우리 몸을 포함해서 여기가 가장 많아. 대기가 가장 커. 그러니까 저절로 어디로 들어와? 우리 호흡을 하면 저절로 폐포로 들어와. 그 다음 모세혈관으로 들어오고 조직세포까지 가. 그러니까 순서, 산소 농도 순서는 어떻게 하면 대기가 가장 높고 그 다음 폐포, 그 다음 모세혈관, 그 다음 어디? 조직세포. 자, 이거를 반대로 또 부등호 표시하시면 뭐가 돼? CO2는 반대야. 그러니까 CO2는 조직세포가 가장 커. 그 다음 모자, 혈액 쪽으로, 그 다음에 폐포 쪽으로, 그 다음에 대기 쪽으로.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호흡계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별로. 이 정도만 알면 호흡계는 끝났습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야. 불합차이가 확산. 이런 뜻을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순환계 볼까요? 순환계와 기관계 통합적 작용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은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 운반인데 얘는 이제 헤모글로빈이 하는 겁니다. 헤모글로빈이.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산소도 이산화탄소도 둘 다 헤모글로빈이 할 수가 있어요. 자, 4번 한번 가볼까요, 얘들아? 4번. 원래 이 그림으로 설명하면 좋은데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올게.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게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어서. 문제 안에서. 봐볼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 그림으로. 자, 여기서 보면 봐봐. 이게 심장이야. 원래 하트 모양인데 이 심장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있고, 자, 이게 화살표가 다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것부터 한번 정의해 봅시다. 자, 우리는 아까 동맥혈하고 정맥혈을 가르쳐 줬잖아. 단순해요. 동맥혈은 동맥에 있는 피가 아니야. 그냥 산소가 많으면 동맥혈. 그 다음에 책에서는 항상 붉은색으로 나오고. 자, 정맥혈은 뭐야? 정맥혈은 파란색으로 항상 표시가 되면서 산소가 부족하거나 CO2가 많으면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또 뭐가 있어요? 동맥이 있지. 그 다음 뭐가 있어? 정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그럼 뜻이 뭘까? 동맥의 단어는 뭐냐면 심장에서 이 혈관이 어때요? 나가는 혈관을 전부 다 우리는 동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의 종류하고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정맥은 심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뭐 하는 거? 들어오는 혈관을 우리는 전부 다 정맥이라고 해요. 얘들아, 동맥혈하고 정맥혈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야? 어디를 지나치면? 폐야, 폐. 그치? 폐를 지나는 순간 다 피가 산소가 많아져. 폐에 들어오기 직전 모든 피, 그러니까 기관을 거쳐서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 폐에 지나치지 않은 애들은 전부 다 정맥혈. 그래서 대부분 책에서 보면 딱 절반이죠. 절반을 기준으로 왼쪽이 파란색이고 오른쪽이 무슨 색이야? 붉은색입니다. 자, 선생님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볼까? 자, 여기 보지. 폐지. 요거 폐야. 폐를 지나쳤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폐? 폐를 지나치면서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폐 뭐라니? 폐? 정맥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그 직접 뭐야? 여기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거. 기억. 폐? 동맥이라고 쓰면 되겠다. 한마디로 뭐냐면 폐동맥은 애들아 정맥혈이 흘러.
맞잖아. 폐를 아직 거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심장에서 지금 폐로 가고 있잖아. 피가 가장 더러워. 산소가 가장 적어. CO2 가장 많아. 그래서 이제 폐 정맥에는 무슨 피가 흘러 얘들아? 정맥인데 유일하게 동맥, 혈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폐동맥은 동맥이면서 무슨 피가 흘러요? 정맥, 혈이 흐릅니다. 됐죠? 자, 다른 것도 써볼까? 자, 얘가 소장이야, 얘들아. 요 S자라고 보이는 거 소장. 소장 일부분만. 그래서 이 소장과 간. 이걸 무슨, 뭐라 그래? 간? 문맥이라고 해요. 자, 여기다 뭐라고? 간? 문맥이라고 합니다. 요 간문맥이야. 자, 그리고 간을 거치면 간? 정맥이 됩니다. 여기. 간? 정맥이 됩니다. 여기가 간정맥이야. 간이고. 간은 소화기고. 자, 여기 콩팥 보이죠? 콩팥전. 여기 이제 원래 화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콩팥 전이니까 콩팥 동맥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콩팥을 지나치면 콩팥 정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표시 한번 해볼까? 간을 A라고 했고 여기 콩팥을 B라고 했기 때문에 A, B를 빼고 나머지를 쌤이 노랗게 쓴 거 간문맥 C, 간정맥 D, 콩팥동맥 E, 그 다음 콩팥정맥 F 이렇게 써봅시다. 자, 왜 선생님이 이렇게 했냐면 너희들이 이제 질문을 할 거야, 문제에서. 자, 두 가지 농도를 물어볼 건데 첫 번째가 무슨 농도를 물어보냐면 얘를 물어봐요. 첫 번째가 요소 농도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가. 자, 요소 농도가 얘들아 C와 D, EF를 비교하라고 해. 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간에서 뭐가 생성이 된다고? 요소가 생성이 되죠. 자, 그럼 요소 농도는 C가 많아, D가 많아? D가 많지, 그치? D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요소를 어디로 버립니까? 콩팥! 오줌으로 버리잖아, 콩팥. 그러면 콩팥전에 요소가 많은데 지나치면 요소가 줄어들게 되겠지. 그럼 E하고 F 중에서 누가 더 많아요? 이게 바로 요소 농도에 대한 비교입니다. 다른 곳은 거의 비슷해요. 자, 이거 첫 번째. 많이 물어본 거. 그다음 두 번째. 요소 농도 말고 무슨 농도를 물어보냐고? 암모니아 농도를 물어봐요. 자, 암모니아 농도는 E하고 F는 거의 비슷해서 딱히. 자, C하고 D 중에서 누가 더 많아? C가 더 많겠지. 그지? 이유인즉슨 뭐야? 여기가 암모니아가 많았는데 여기서 그 암모니아가 뭐로 바뀌어? 요소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암모니아가 많고 여기는 암모니아가 조금 적겠죠. 요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요 정도. 이게 이제 순환계 대표적인 거. 자, 원래 이제 심장에서 나가면 니은이 뭐냐면 대동맥입니다. 요 대동맥이라고 해요. 대동맥. 전체 몸으로 가는 거 요 대동맥. 자,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설명. 자, 이거 문제를 조금 이따 풀어도 되니까. 자, 왜 선생님이 이로 갈 거냐면, 자, 이게 혈액이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심장을 중심으로.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어디로 가느냐. 얘들아, 심장에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심장에서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순환이 있는데, 체순환이 있고 얘들아, 폐순환이 있어. 그러니까 체순환은 크게 돈다고 해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체순환을 대순환이라고 해요. 크게 돈다. 크게 돈다. 그러면 폐를 도는 거는 어떻게 돌아요? 작게 돈다라고 해서 이걸 소순환이라고 하죠. 작게 돈다라고. 원래 심장이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 알아? heart. 그렇지? 영어로 heart. 붉은색으로 어때? 이렇게. 자, 몇 심방 몇 심실이야? 20방 20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가 심실이야. 근데 여기가 보면 무슨 쪽이니? 원래 오른쪽으로 보이잖아. 근데 미안하지만 여기가 좌심 실이고 여기가 우심 실입니다. 여기 보죠. 여기가 좌심실이지. 왜요? 얘들아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왜 좌심실이야? 내 심장을 보는 거야. 내 거를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심장을 딱 보면 얘들아 내 심장을 딱 보면 여기가 뭐야? 좌가 되고 여기가 우가 되지. 그렇지. 그래서 내 거 심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좌심실에서 피가 나오면 대동맥이야. 그러니까 전체. 다시 너희들은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체순환은 시작점이 뭐야? 좌심실에서 대동맥에서 온몸, 그 다음 대정맥, 좌심실에서 시작이 어디로 가?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좌심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폐순환은 무슨 심실에서? 우심실에서 좌심방. 끝. 이렇게. 하지만 얘는 폐로 가겠죠. 중간에 폐가 있습니다. 얘는 온몸이 있고요. 끝.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아마 너희들 요 학교 책에 보면 요 두 개는 있을걸? 있어. 이거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그 정도. 자, 기관계 통합적 작용.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고요. 자, 문제를 풀고 여기 있습니다. 간단하게 풉시다. 이미 다 한 거라서. 자, 뭐라냐면 단위 부피당 산소량은 기억의 혈액이. 그치. 기억의 혈액이 가장 어때요? 가장 작다. 가장 작지? 그래서 많다. 이거 틀렸죠. 자, A는 소화계에 속한다. 맞아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면 가는 소화계. 자, 그 다음 B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미안하지만 콩팥에서가 아니라 A에서 전환되겠죠. 틀렸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마지막 그 다음 페이지. 자,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자,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은 자, 여기에 자,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자, 그러면 너희들은 뭐만 헷갈려? 얘하고 얘만 헷갈리겠죠. 왜? 얘하고 얘. 그러니까 소화계하고 호흡계만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잖아. 근데 나머지 뭐야? 배설계는 나가기만 해. 오줌으로. 왜냐? 콩팥으로 들어오는 게 없어. 이렇게. 그 다음 소화되지 않는 찌꺼기를 선생님 한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 똥. 그치. 똥이야. 그래서 소화되지 않는 찌꺼기는 어디로 가요? 소화계를 통해서 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호흡계는 산소, 이산화탄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중심에 무슨 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조직이래? 순환계에 속한 결합 조직. 다 결합하고 있잖아. 혈액이니까.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 자, 혹시 얘들아 호흡계에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될까 안 될까? 혹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될까 안 될까?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암모니아 생성될까 안 될까? 호흡계에서. 안 되면 질문 안 했겠지. 그러지 않아? 생성돼요. 왜? 근데 배운 거야. 암모니아는 언제 생성된다고 했어? 세포 호흡이야. 얘들아, 호흡계는 자, 호흡계를 구성하는 기관들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니? 당연하겠죠. 그럼 거기서 세포호흡을 해? 안 해? 하겠지. 그럼 암모니아는 어디서 생성돼? 어디든 다 생산을 하죠. 그래서 혈액에 들어가서 소화계 가시 가서 간에서 뭐로 바뀌어? 요소로 바뀝니다. 자, 호흡계에서 얘들아, 호흡계에서 암모니아가 생성된다라고 하면 우리 폐에서 암모니아가 나오는 그 뜻이 아님. 알겠지? 암모니아 자체는 CO2 물처럼 세포호흡 산물이야. 세포호흡 생성물이어서 어느 세포든지 조직세포뿐만 아니라 여기 노폐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조직세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순환계 포함해서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디든 암모니아는 생성이 됩니다. 혈액에서 녹아가지고 얘가 이동을 할 거야. 어디든. 그래서 요거까지 체크를 해주면 되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관계 통합적증. 별거는 아닌데. 자, 마무리까지 문제를 풀면. 당연히 이게 무슨 게요? 소화계주. 자, 여기는 뭐야? 배설계주, 콩팥이 있어요. 그런 걸 찾으셔. 대장은 왔싸, 맞아. 근데 이거 안 배운 게 나왔네. 항이뇨, 이뇨 뜻 알지? 이뇨가 뭐야? 오줌. 그래서 이건 콩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설계 있어요. 자, 기억에는 요소 이동이 무조건 포함이 되겠죠. 요소만 있겠어? 암모니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뭐 요즘. 자, 숙제를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제 끝났고. 자, 얘들아 숙제는 여기서부터 31페이지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37페이지까지. 근데 간혹 가다가 대사량 계산하는 걸 안 배운 학교가 있더라.
대사량, 일일 대사량,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기타 대사량. 이거 안 배운 학교는 굳이 그 문제를 풀 필요는 없어. 알겠지? 우리 학교는 안 배웠어라고 하면 풀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풀면 되냐면 저 뒤에 모의고사 한번 봐볼래? 자, 어디까지 풀면 되냐면 자, 147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됩니다.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야. 147페이지까지. 147페이지까지. 여기 배운 거.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자, 그 다음 단원을 하겠습니다.